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지난 1월 무역 수지 적자가 2조 7,900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월 무역 적자는 전월의 1조 3,042억 엔에서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전문가 예상치 2조 4,870억 엔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의 증시 침체와 거래 감소, 채권 관련 손실 등의 영향으로 10년 만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62개의 증권사가 2013년도 회계연도에 1,09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적자를 기록한 것은 2002년 회계연도 이후 10년 만입니다.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센터 크레디트 은행에 투자했다가 6년 만에 9천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의 텐게와 20% 평가 절하로 국민은행이 보유한 센터 크레디트 은행 지분 평가액이 크게 줄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오늘 금강산에서 3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전날 강원도 속초에 집결한 남측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82명과 동반가족 58명은 이날 금강산으로 들어가 60년 만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이들이 만날 북한 가족은 모두 178명입니다. 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본에서는 악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난 1월 무역 적자가 약 29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단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일본 경제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니케이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고 있고 비교적 탄탄했던 코스닥도 오늘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목요일장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양시장 모두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FOMC사로 영향을 받으며 하락세로 마감했죠. 오늘 국내 시장도 그 영향 안에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7.8포인트 하락한 1935.13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수는 1950선 저항에 부딪히더니 1940선마저 내주고 내려왔습니다. 시초가 하락으로 출발했죠. 오늘 5일 이평선 내준겨 지수는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어제 이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기전자로는 매수해주고 있지만 대부분 업종에서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90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57억 원 소폭이지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97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요. 현재는 파란불 들어오며 하락세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1.62포인트 내린 528.25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0선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박수권 상단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장기 이평선 돌파하며 추가 상승 나서고 있죠. 하지만 오늘 외국인 매도에 발목이 잡히며 이 시각 주가는 조정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 체크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관망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싸움이 치열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106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10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소폭이지만 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서 전반적인 흐름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부분 종목들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나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죠. 0.49%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가 3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략 후 강에 마감했는데 오늘은 0.7%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버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오며 주가는 6% 이상 급락했습니다.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이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인 왓츠앱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라인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차가 1% 이상 강하게 하락세가 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과 현대중공업은 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3%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3거래 만에 조정을 받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되며 0.8%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1% 이상 내리고 있고요. 동서도 1.24%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체크해보죠. 네, CJ ENM이 1.45% 이상 내리면서 현재가가 37,450원 기록하고 있고요. 포스코 ICT가 0.8%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 환율은 6원 20전 상승한 1,07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간밤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조기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068원 80전이었죠. 다만 오늘 오전 중에 발표될 중국의 PMI 지표가 급락하지 않는다면 환율 추가 상승폭이 제한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치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시간입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은 14%입니다. 블루콤과 한스바이오메드가 각각 20%씩, 상신 EDP가 14%, 위직스가 22%, LOT백큐미 10% 담겨 있습니다. 수익률 확인해 볼까요? 와, 블루콤이 지난번보다 수익률이 더 올랐습니다. 60%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4개월 동안 수익률 60% 내주고 있고, LOT백큐미도 12%지만 지난주 13%보다 손실 구간을 조금 줄였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25%에서 28%로 수익률이 늘었고요. 위닉스와 상신 EDP도 각각 10%, 4% 지난주와 비교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야, 블루콤이 4개월 만에 수익률 60% 축하드립니다. 목표가도 초과 달성했고, 이렇게 되면 한 달 동안 한 15%씩 수익을 챙겼다는 건데요. 네. 목표가를 초과했으면 더 목표를 높여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로는 뭐 월별 실적으로 따져본다면은 예. 네, 목표가를 상향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증권사 리포트도 최근에 나온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목표가 27,000원까지 나온 것을 보면은 EPS가 계속적으로 지금 상향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 높여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대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좀 수익을 챙겨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한 2만원 구간에서는 예. 한 30% 정도는 이익을 실현하고 나머지는 또 꾸준히 들고 가면서 추세를 보면서 매매하는 것이 현명한 매매가 그렇다면 좀 아닌가. 장기적인 목표가는 2만 원 넘어서 얼마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한 2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시장이 인식하는 것이 블루콤이 어떤 부품사로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B2C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물론 B2C는 아니지만 그런 기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 좀 더 높은 밸류에이션 10배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관심 가졌던 게 10월부터 12,000원에서 2만원까지 올라오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장기 목표치인 25,000원까지 지금 시점으로 본다면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됩니다. 네, 좀 장기적인 목표가 25,000원은 올 6월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2만 원대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30% 비중을 줄이는 것도 한 현명한 방법일 것 같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LOT 베큐움 살펴보면 다소 좀 매수가가 고점이다라는 생각 좀 들게 합니다. 삼성전자의 장비 공급 계약에도 지수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그 LOT 베큐움 같은 기업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이유는 일단 뭐 반도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범용 장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이 반도체 투자 설비 이외에 또 AS 관련돼서 꾸준히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기업들은 언젠간 한 번은 이 시세를 봤기 때문에 편안한 투자를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해서 물려도 그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물을 탈 수 있는 그런 회사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외에 최근에 뭐 제철이라든지 뭐 포스코 이런 기업들하고의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이 디스플레이 이외에 그러니까 반도체 이외에도 사용이 되는 범용 장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그 국내 기업은 LOT 베큐움 독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꼭 하나씩 그냥 포트에 편안하게 포트에 넣어두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네, 근데 이동훈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관심 가지신 분들은 수익률을 상쇄시켜서 높은 수익률이 상쇄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이 한 종목만 관심 가지신 분들은 손실 구간 13%를 좀 버티기 힘드실 것 같아요. 추가 매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격대와 좀 시점이 궁금한데요. 가격대는 지금 정말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17라인이라든지 시안 이펩이라든지 꾸준히 그리고 A3 라인이라든지 꾸준히 그 고객사들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주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를 내가 하나 사야겠다. 내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섹터는 하나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LOT 베큐움 저는 뭐 적극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한지가? 네, 뭐 지금 가격대 어차피 저희 포트폴리오에도 사실 뭐 비중이 한 10%예요? 예, 제가 분할 매수를 하려고 비중을 처음부터 뭐 많은 비중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2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에 담는 것보다는 조정 시의 매수 관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낮은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좀 버텨보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해주시네요. 한스바이오메드가 목표가가 5만 원인데 주가는 좀 2만 원을 넘기가 좀 버거워 보여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 1년 동안에 뭐 엄청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근데 한스바이오메드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전혀 비싸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13년도에, 22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공시 나온 메디톡스의 매출 200억. 그리고, 앞으로 나올 리프팅용 실에 대한 매출이 최소한 150억 정도, 연간. 그리고, 앞으로 뭐, 미국에 나가게 될 DBM, OEM, 앞으로 공급 계약이 만약에 체결된다면 물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을 본다면 거기서도 한 200억 정도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년까지 저희가 한스바이오메드에서 볼 수 있는 연간 매출은 최소한 7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영업이익률 한 30% 보자면은 최소한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250억까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PER 한 15배 정도를 준다면 시총 최소한 5천억 이상은 가야지, 적정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시총 뭐 2천억 수준도 아직 안 되는데, 저는 내년까지 본다면 정말 아직까지도 싼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네, 한스바이오메드, 목표가 5만원에 본다면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위닉스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즘 최근 신고가 기록하고 있고, 또 4분기, 실적도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최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는데요. 예, 기관의 매수 중에서 일부는 자사주 매입도 있고요. 일단 가장 좋았던 부분들이, 주가가 최근에, 루머에 의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나서 이 급락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회사에서 자사주 매입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40억을 매수를 했다가,
바로 또 이어서 40억을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회사가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뿐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없다,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됐는데, 위닉스 탐방을 또 두 번째로 또 탐방을 다녀왔고요. 예. 그리고 에어워셔도 순조롭게 지금 팔려나가고 있고, 회사의 예상 판매량은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많이 안 팔렸다라고,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회사의 목표치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네. 네, 첫 시도기 때문에 예상 판매량은 달성을 했고, 그리고 올해는 약 30만 대 정도 판매할 계획이고, 그러니까 위닉스가 고밸류를 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계절적인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름에도 팔고 겨울에도 적자가 나지 않는 수준의 제품이 아직 판매되고, 그리고 에어워셔가 가습기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이 건강의 안정성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계속해서 관심이 가져진다면 에어워셔 판매량도 물론 올해나 또 내년에는 제습기처럼 폭발적인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성장은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신 EDP 종목도 한번 AS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바닥을 잡고 오르는 추세 보여주는데 단기적인 목표가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저는 일단 i3 3월에 제주도에서 하는 전기차 박람회, 그리고 i3 4월에 i3 발표, 그리고 디트로이트에서 하는 또 자동차 박람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상신 EDP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벤트들을 보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저는 한 7,000원 구간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시장 자체는 전기차,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상신 EDP가 1등입니다. 1등주입니다. 1등주. 삼성 SDI 솔벤더이고, 유일하게 실적이 가장 먼저 찍힐 수 있는 기업은 상신 EDP입니다. 당장에 올해 실적이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진 않더라도 내년, 내후년까지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하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추천하는 기업이 상신 EDP입니다. 네, 상신 EDP가 주력주가 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플랜A 투자연구소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던 팀장님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높은 수익률을 따라와줬던, 사랑해주셨던 시청자분들께 가치 투자에 대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얼마나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사실은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투자라고 해서 이 숫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밸류에이션이 나오고 숫자가 나올 만한 시점이 되면 이미 그 기업은 주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주목을 받는 제품을 만드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 충분히 좋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거기에 좋은 수익률까지 또 챙겨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 투자에 대해서 플랜A 투자연구소 이동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노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이 내림세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내렸는데, 뉴욕 증시가 내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1월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여기에서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들이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 연준의 이 FOMC 회의록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FOMC 의사록 공개를 가지고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테이퍼링의 즉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뭐 매파든 비둘기파든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했어요. 계속적으로 하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강경파 의원들, 즉 매파 쪽에서는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금리까지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다는 거죠. 12월까지만 하더라도요, 불과 이제 12월 의사록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전혀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었고, 대다수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상당히 좀 15년 정도가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의외로 이 강경파 의원들이 빠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냈다는 게, 이 금리 인상, 물론 지금 금리 인상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이 이야기가 빨리 나왔다는 데 대해서, 그러면 좀 문제,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또 생기지 않나, 여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요, 자, 과거 이제 지금 미국이 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면서부터 기준선을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다. 에반스 룰이죠. 그래서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2.5% 넘어서게 됐을 때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두 개 중에 하나냐, 아니면 이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살짝 남겨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냐면 6.7%까지 떨어졌어요. 자, 현재의 상황이라면 매달 미국은요, 약 2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될 건데, 그렇다면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떨어져서 올해 안에는 6.5% 내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가면 에반스 룰을 그대로 지켜서 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달라 이거거든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에반스 룰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지거나,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플레이션이 2.5%. 근데 인플레이션이 2.5%, 요것도 상당히 재밌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어떤 지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때, 버냉키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중심으로 했냐면,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요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사전에 이야기가 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지금 몇 %냐? 연준의 목표가 한 2%대까지가 목표예요. 이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나타나면 좋을 건데, 지금 몇 %냐면 1%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은 너무나 먼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재밌는 사실은요, 최근에 달러가 어때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잖아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상품 가격은 하락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수입 물가가 어떻게 낮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 단계지만,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반스 룰에 의거한 금리 인상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의 이러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제시해달라. 확실하게 제시한다면 그 데이터까지는 뭐 아무 고민이 없을 건데 왜 제시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이번 회의록의 어떤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실업률에 대해서 있잖아요. 에반스 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FOMC에서는 분명히 이 실업률 가이던스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폐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즉 6.5%를 뭐 6%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실업률은 별로 의미가 없다.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이 에반스 룰을 아예 폐기를 하겠다.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금리 인상은요, 아무리 빨라도요, 내년 하반기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런 하반기인데, 내년 하반기까지는요, 금리 인상 할 가능성이 없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신흥국들이 어떻게 새로운 위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미국도 경제 회복이 하다가 신흥국의 위기가 나오면 동반적으로 떨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당분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냐. 첫 번째는요, 일단 테이퍼링과 경기 회복은 상반관계죠.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테이퍼링은 속도가 더, 양적 완화 축소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늦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뭐냐? 쌤이죠, 쌤.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강화된다. 그러면 경기가 그만큼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충돌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지금 글로벌 경기 지표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 테이퍼링 이슈는 이제는 아무리 떠들어도 그래 알았다. 근데 이 내용이 이게 뭐냐면 그냥 조정의 빌미만 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이 나올 때 테이퍼링 이슈를 가지고 또 미국의 의사록 관련해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뭘 하면 될까요? 종목을 교체하거나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와이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오후 2시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적 완화 이야기 계속 나오면은요,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그냥 가만 놔두면 될 것입니다. 에반스 룰도 리스크가 없고요. 계속적으로 조정의 빌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일 상해 증시가 1% 이상 상승하면서 2140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중국의 2월 HSBC 제조 PMI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상승 탄력에 도움을 주게 될까요? 예, 현재 지금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0.48% 상승한 2152.89포인트의 장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전일 지금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가 좀 더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HSBC PMI 지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표 발표가 시장에서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2월 4대 국유은행의 대출은 1,700억 위안을 초과한 것으로 발표하면서 시중에서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기대감 속에서 시장에서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증시에 나타나면서 시청자 심리가 많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국의 시노팩이 민간 자본의 지분 참여를 유도해서 지금 석유 판매업을 민간 자본에 개방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기대감들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국유화 기업들이 민영화로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개별 기업들에게 호재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10대 부동산 기업들이 토지 매입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외국인의 투자 규모들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증시의 투자 심리는 호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2150선 돌파로 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HSBC 제조 PMI 속보치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되는 만큼 HSBC의 발표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중국의 1월 수출 증가율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던 것처럼 중국의 2월 HSBC 제조 PMI도 기대 이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예상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HSBC 제조 PMI 지수 큰 폭의 개선세를 좀 나타내기 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월 워낙 안 좋았던 만큼 HSBC PMI 속보치가 좀 개선세로 이어져 나갈 것이란 기대감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HSBC PMI 지수 그 전월 49.5를 나타냈었는데 이번 HSBC 속보치가 50을 상회할 것이란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경기 회복 국면이 될 수 있는 50을 상회할 수 있을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2월 HSBC 제조 PMI가 50을 상회하게 된다면 전달보다 상승한 수치를 나게 된다면 상해 증시 상승 탄력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멘토입니다. 네, 오늘 시장 조금 많이 밀립니다.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1935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28포인트로 53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네요. 자, 조금 대응하기에 힘든 시장. 이틀 동안 코스닥이 잘 움직여줬고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오늘 한 종목이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다른 종목들도 잘 버텨줍니다. 걱정 마시고서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제가 항상 이 시간에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네,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자세하게 아주 짧고 굵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내주셔야지 제가 해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죠? 네, 그래서요, 지금, 오늘 좀 100점주가 5장이죠. 테마주가 있는데요. 먼저 조금 상담을 해드릴게요. 전화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화전자입니다. 매수가 24,000원이세요. 이 종목은요, 제가 5장의 수급 100점주로 가지고 나왔었습니다. 가지고 나왔었는데요. 손절가를 한번 제가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주가 흐름이 힘이 없고 수급이 안 좋아져서 이때 제가 기억나기로 마이너스 10% 정도의 제가 손절 처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제가 이게 지지난주인가 제가 손절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더 빠지고 있는데 손절 처리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일단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들은 실적은 다 괜찮습니다. 수급이죠. 자, 수급을 보자면요. 기관들이 매도 흐름 자체 굉장히 지속적으로 나와주니까 제가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때쯤 제가 정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월 초쯤인가 정리를 제가 했는데요. 역시나 계속적인 개인들의 매수 흐름이 나오면 이게 좋지는 않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갤럭시 S5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하락 가능성 자체가 조금은 열려있지 않나. 좀 크게 보자면 더 빠질 경우에는 어디까지 밀리게 될까요? 이 포인트가 좀 잡히네요. 가격적으로 보자면 얼마가 될까요? 한 1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좀 밀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포인트가 잡히는데 단가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자화전자 단가를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등을 줄 때, 그러니까 쭉 빠졌다가 이런 포인트에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면서 누가 도와줄 때 기관 수급 자체가 이런 파란불이 아니라 빨간불로 바뀌어야 됩니다.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 그때 이제 매수를 조금 하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빠져나오기 힘드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단가를 좀 낮추시는 전략,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셨죠?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로만손인데요. 두 분, 네, 3015님 그리고 6517님, 네. 두 분 다 같이 좀 봐드릴게요. 자, 로만손을 처음 추천드리고 5호장에 추천드렸어요. 이것도 5호장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추천 매수가 얼마입니까? 8,300원입니다. 이날 네,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이날이 아닙니다. 이날 죄송합니다. 12월 달이었어요. 이날입니다. 이때 매수가 들어갔죠? 그쵸? 네. 이때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매수가 들어갔는데 매수는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이 나오다가 잘 치고 갔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박스권 이탈하면서 21선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오늘 3%까지 밀리고 내려갑니다. 자, 고민이 나실 것 같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가 지금 한 600원 정도, 650원 정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김연아 선수가 쇼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오늘 또 풀이가 있죠, 새벽에. 잘할까요? 네, 잘하겠죠. 당연히 잘할 겁니다. 김연아 선수 귀고리 보셨죠? 네, 그거 JST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지금 좋은 것으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중국 쪽 매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게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데요. 잘 보세요. 제가 차트를 그려드릴게요. 차트 흐름에서 제가 주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걸 바닥 라인에 대한 부분, 요 바닥이었고 바닥이었잖아요. 새롭게 추세가 그려지는 포인트가
10월부터 나왔죠? 바닥에 대한 인식으로 튀어 올라간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오늘 잡힙니다. 그렇죠? 요런 포인트가 오늘 잡히네요. 자, 그러면 최악일 경우 얼마까지 빠진다는 소리죠? 여기 라인을 잡자면은 측면에서 보자면 얼마? 네, 얼마죠? 여기가 한 8,700원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내려왔다가 이 정도 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요, 물려 계신 우리 저기 보니까 3015님은 매수하라고 해서 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이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문자를. 근데 9,500원은 너무 좀 높긴 했는데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비중이 10%시잖아요. 단가를 낮추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만소는요,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네, 그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때 수급이 약간 좀 꼬여서 그러는데 수급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수급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6517님은 그 전망 문의하셨는데요. 약간 조정이 나오거나 지금 시점에서 바로 튀어갈 수도 있는데요. 확실한 것은 바닥 라인 포인트는 8,700원 라인이 될 겁니다. 요 8,700원 라인 기점으로 해서 주가 흐름 자체가 다시 어떻게 우상향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네, 프리에서 또 금메달 따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월요일에는요. 내일이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수급이 들어온 날이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 때 확실하게 다시 사가지고 끌어올리자고요. 아셨죠?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끌어올려 갈 겁니다. 갈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잘 두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바로 또 하나 해드릴게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김하나 선수 경기를 봤더니만 눈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요. 39,100원에 30% 매수하셨습니다. 우리 0833님 매수가 정말 좋으시네요. 자, 보니까요. 수익이 지금 얼마 정도 나오고 계시죠? 뭐 한 10% 내외로 수익이 나오고 계신 상태입니다. 자, 오늘 약간 조정이 나옵니다. 이틀 동안 급등을 했어요. 화요일날 9%, 수요일날도 2.5%, 그리고 오늘 쉬어가는 흐름.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시점부터. 어떤 걸 보시면 좋을까요? 더 갈 수 있을까요?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좀 차트를 크게 볼게요. 자, 바닥 라인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상승 쪽으로의 전환이 나와주고 있는 주봉상의 추세는 큰 흐름은 아직은 더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눈에 잡힙니다. 조금 더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눈에 좀 그려지는 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한번 다시 두 번째 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갔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라인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그어야 됩니다. 갔을 때 고점 라인이었고요. 저점 고점 라인인데 요 포인트 한 44,000원, 5,000원 포인트 정도가 고점 라인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갭을 메꿀 수가 있나? 메꿀 가능성은 어디서? 수급에서 찾아야 되죠. 자, 수급은 오늘 도와줍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보시면 꾸준하게 외인들 매수 들어와주고 기관이 다시 사는 게 포착이 되네요. 어디서? 금융투자, 보험투신 다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수급 지금은 뭐 장 초반에 잡혔는지 잠깐만 체크해 보자면요.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잡힌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5장 들어서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 그때는 확실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가져가면 이 갭을 메울 겁니다. 이 갭을 메울 건데요. 그렇지 않고 기관들의 매도가 좀 보인다. 그때는요. 비중을 절반 축소하세요. 절반 축소하셔서 안전하게 가시자고요. 그리고 나서 빠지더라도 매수가 부근에서 터셔도 수익은 잘 먹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들의 오후에서 기관들의 수급 보시고 그때 매도할지 절반 매도할지 아니면 가져갈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렇게만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바로 그러면요. 오늘 테마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테마주들은요. LED 테마주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2개 가지고 나왔어요. SK텔레콤과 삼성 SDI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먼저 LED 테마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LED 테마. LED. 오늘 뭐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 보여줍니다. 서울반도체 플러스권, 루멘스 플러스권. 금호전기를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그래도 플러스권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장 상황 안 좋잖아요. 서울반도체가 또 올라갑니다.
얼마나 더 갈까요? 이 종목. 자, 차트의 큰 흐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큰 흐름입니다. 일봉상의 큰 흐름입니다. 정말 잘 가고 있죠? 바닥 라인에요. 정말 바닥에 대한 인식 라인은 무슨 라인이죠? 121선 라인이고요. 그 전에 바닥 라인에 대한 인식 라인은 60일 정도 라인인데 좀 더 땡겨봐서 바닥으로 인식이 되면 상승을 줬던 포인트들 잡히면 최근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점 라인은 이 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요.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 종목을 조정시마다 매수 사인 드렸는데 고점 맞을 때마다 주가 흐름이 흔들렸어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에서 확대할게요. 여기서 고점 라인으로 잡히면 어디가 될까요? 49,000원 라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49,000원 라인에서는 조금은 비중 축소를 해야 될까요? 자, 단기로 보신 분들은 비중 축소가 답이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제가 조정시마다 매수한다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갔다가 약간 쉬었다가 다시 막 올라가서 맞고 떨어지면 44,000원 라인이 만약에 오게 되면 여기 44,000원 라인은요. 정말 매수하기에 퍼펙트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정말 싼 가격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 가운데 라인을 잡아서 매수가를 잡으면 됩니다. 못 기다리겠다. 그럼 얼마? 21선 라인 정도가 되겠네요. 46,000원 라인이 깨지고 내려갈 때 그때는요. 네, 역시나 매수하셔도 괜찮아 보이는. 하지만 깨고 내려가면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주는데 이 반등을 줄 때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 라인은 46,000원 깨질 때고요. 그 다음 라인은 44,000원이 깨질 때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보시고서 매수 가담하시는 게 좋고요. 꾸준하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 보신다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서울반도체 얼마? 네, 10만 원도 가능한 종목. 정말 장기적으로 볼 때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잘 들고 계시고요.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잘 가져가시라는 전략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뭐 다른 종목 잠깐 또 보자면요. 루멘스. 저는 이거 LED에서는요. 서울반도체랑 루멘스밖에 안 봅니다. 다른 거는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자, 루멘스도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가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자리? 21선 자리니까 11,500원 라인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은 약간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깨졌다가 바로 깨져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깨진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면서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반등을 주면서 어떤 포인트? 수급 들어올 때. 그렇죠? 이런 포인트에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따라가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서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루멘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인트 노리시고 대응을 하신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게임주 좀 볼게요. 자, 오늘 게임주들이 어떤 흐름입니까? 특히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네요. 게임빌, 컴투스 안타까운 종목이죠? 너무 짧게 먹고 나와서 배가 아픕니다. 그런데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방송을 보시는데 그 중에서 몇 분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판단은 듭니다. 자, 볼까요? 게임빌이 4%, 컴투스가 1.7%, 썬데이토즈는요, 끝도 없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니팡2 8% 올라갑니다. 위메이드, 네오지게임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NC만 조정을 받네요. 자, NC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아직 타이밍이 안 와가지고 조금 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매수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빌은요, 완전 신고가 패턴으로 주가 급등합니다. 왜 시장에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갈까요?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완전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 안 빠졌던 종목, 시장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있긴 한데 저는 지금부터는 정말 차익 실현 물량을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2월 초에 1월 말이었나요? 그때 게임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익이 몇 프로인가요? 25% 정도 나오고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매수하고 매도 사인 드릴 때 정리하신 분들 수익이 10% 내외신데 그게 오히려 잘 드신 겁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신 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간 매도세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컴투스 말씀을 좀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치고 올라갈 때 이날이었는데요. 이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차트를 잠깐 볼까요? 요날이었습니다. 요날 장대 양복 때. 수익 나신 것만큼은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가는데, 네, 기가 매도세 좀 보이면 그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충분하게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걸로 봤을 때는요, 조금 주의는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수익 나신 구간만큼은 네, 이익 실현을 또 한 번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으로 가죠. 그렇죠? 네, SK텔레콤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LGU 플러스 SK텔레콤 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20만 얼마죠? 7, 8천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SK텔레콤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 20만 5,500원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왜 제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 영업 정지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렸고 제가 21선 본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21선 포인트 바로 여기입니다. 요 라인 보이시죠? 노란 라인 보이시나요? 요 포인트입니다. 도달 가능하니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매수하신 분들 정말 지금 좋은 수익이 나고 계시겠죠. LGU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네, 어제 오전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흐름 자체 어제 급등했잖아요. 오후장까지 내내 약간 쉬어가긴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단기로는 12,300원 본다 말씀드렸고 그렇죠? 네, 조금 더 본다면 15,600원, 700원까지 괜찮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흐름이 나옵니다. 흐름이. 항상 빠르게 캐치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역시나 나쁘지 않기 때문에 SK텔레콤도 조금은 관심권에 두셔야 되는 그런 종목. 역시나 영업이익, 영업 정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한 달이면요. 순이익이요. 지금 SK텔레콤은 3천억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마케팅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주 기억하세요? 교육주? 자, 교육주 같은 거, 교육주가 이게 아니죠? 네. 교육주 보시면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메가스톤이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흐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오전에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메가스톤 주가 박살났습니다. 보이시죠? 어제 오전에 여기였습니다. 여기였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면서 빠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캐치하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마지막은 삼성 SDI인데요. 걱정이 좀 없는 종목입니다. 굳이 이 종목은요.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고요. 대신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잡힐 건데요. 근데 좀 급등을 할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좀 매수하기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매수하실 분들은 비중을 30% 정도 잡으시고요. 지금 5% 그리고 요 포인트 잡힐 때 밑에 바닥 포인트 잡힐 때 나머지 한 20% 25%를 매수하시는 것도 전략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급 좋습니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뽑아와 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목표가 달성한 종목 그냥 바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지바이오입니다. 오늘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3% 이상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오늘 이지바이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플러스 2.9% 흐름을 보여줍니다. 3.36이 아니고요. 아마 4% 가까이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제가 오후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목표가 5,100원 이상인데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은 3%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바로 추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손절가 이탈을 안 하고 잘 가고 있어요. 오늘 추천주는요, 이 종목입니다. 네, 제가 욕심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YG엔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YG엔터입니다. 수급이요,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데요. 잠깐 팔았었죠? 마이너스 소폭 내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판 가격보다 살짝 위에 있어요. 추천, 왜? 팔았는데 왜 팔았어? 근데 너 왜 팔았어? 불안하니까, 의상이니까 팔았는데, 다시 가능성 나왔어요. 제가 판단하건데 이거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YG엔터를 추천드릴 겁니다. 이슈는 다 아시는 거죠? 싸이 비롯해서 신규 아티스트까지 다 보시면 돼요. 매수가는요, 볼게요.
58,500원으로 잡겠습니다. 자, 58,500원으로 매수하도록 하고요.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잡는 겁니다. 58,500원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죠. 목표가 플러스 3%, 손절가 마이너스 3% 잡도록 하고요. 조금 더 싸게 잡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YG 엔터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후장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의 2월 제조업 PMI 확인하시면서 장중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0일 핫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